물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76세 김씨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왔을 때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남다른 관심이 있던 할머니.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물 8잔을 권한다는 말을 듣고 3년간 매일 빠짐없이 물을 2리터씩 마셔오셨어요. 그런데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긴 물중독입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후 과다한 물 섭취로 입원하는 환자가 연간 4,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80%가 건강을 위해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던 분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생명을 위해 마신 물이 오히려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위험한 진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70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4,200명입니다. 하루 평균 11명. 이 중 15%가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켰어요. 30년 경력 신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공개하는 고령자에게 안전한 수분 섭취법.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 통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하루 물 3리터를 마시다 전아투륨 혈증으로 의식을 잃은 74세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말을 듣고 2년간 매일 3리터씩 물을 마셔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각각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까지.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어지러우시고 밤에 화장실을 5번 이상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독소가 빠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물을 마셨죠. 2년차가 되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이가 들면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20대 때의 50% 수준까지 감소해요. 하지만 젊을 때와 같은 양의 물을 계속 마시면 신장이 처리할 수 없어서 몸속 나트륨이 희석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 중독이에요. 결과적으로 박씨 할머니는 사흘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셨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새벽마다 화장실 가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린 72세 최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물 2잔 하루 종일 수시로 물을 마셔서 총 2.5리터를 드셨어요. 처음에는 변비가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한 달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4~5번씩 가게 된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몸에서 독소가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많은 물을 마셨죠. 60세 이후 야간 빈뇨 증상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과다한 수분 섭취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녁 이후 물 섭취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요. 결국 최 씨 할아버지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우울감까지 생겨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무리한 물 섭취로 심장에 부담이 온 68세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혈액순환에 좋다며 매 시간마다 물 한 잔씩 하루에 3리터 이상을 마셨어요. 기계적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마다 물을 드셨죠. 하지만 고령자가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미 약해진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2년째 되던 해, 이 씨 할머니는 신부전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리가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심장 전문의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신부전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약해진 심장이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이제 과학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신장 기능의 현저한 저하입니다. 20대 신장 기능을 100%라고 하면 40대는 80%, 60대는 60%, 70대는 40%까지 떨어집니다. 신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도 나이에 따라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하루 3리터까지 문제없지만 70세 이후에는 1.5리터가 한계입니다. 신장 기능 검사 결과를 보면 매일 많은 물을 마시는 70대의 신장 기능이 적정량을 마시는 분들보다 평균 20% 낮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호르몬 분비의 변화입니다. 수분 조절을 담당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나이가 들면서 불규칙해집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물을 마셔도 몸에서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요. 특히 밤에는 이 호르몬 분비가 더욱 줄어들어서 야간 빈뇨의 원인이 됩니다. 호르몬 분비량 측정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이 젊을 때의 60%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심혈관계의 부담 증가입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혈액량을 갑자기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미 노화된 혈관과 심장에는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혈압 변화를 측정한 연구를 보면 많은 물을 마신 후 고령자의 혈압이 평균 15mmHg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제 고령자에게 안전한 수분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에 맞는 적정 수분량을 지켜주세요. 70세 이후 권장 수분 섭취량은 하루 1.2에서 1.5리터입니다. 이는 물잔으로 5에서 6잔 정도예요. 여기에는 식사 중 섭취하는 국물이나 과일의 수분도 포함됩니다. 순수하게 물만 마시는 양은 1리터 정도면 충분해요. 계절별로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1.3리터, 겨울철에는 1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수분 섭취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0ml, 즉 물잔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오후에 2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정도로 나눠서 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여주세요. 야간 빈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해 주세요.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억지로 시간을 정해서 마실 필요는 없어요.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이 정상이고 너무 진하면 수분 부족, 무색에 가까우면 과다 섭취입니다. 하루 소변 횟수가 8번을 넘거나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수분 섭취 방법을 다양화해 주세요. 물만 마시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세요. 따뜻한 차, 미지근한 보리차, 과일 등도 좋은 수분 공급원입니다. 특히 따뜻한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주세요. 심장병이나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수분 조절에 영향을 주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갈증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때도 적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위험한 수분 섭취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자주 생긴다면 물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신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하세요. 야간 빈뇨가 심해진다면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면 과다 섭취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리나 발이 붓는다면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가고 있는 신호입니다. 즉시 수분 섭취를 줄이고 병원에 가보세요. 소변이 거의 무색에 가깝다면 너무 많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이 정상이에요. 구토나 메스꺼움이 있다면 물 중독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즉시 물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올바른 수분 섭취를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수분을 섭취하세요. 국물이 있는 음식, 과일, 채소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수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조금 더 마셔도 괜찮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건조하면 갈증이 더 생기거든요. 약물 복용 시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일부 약물은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수분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잡아 드릴게요.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량이 있어요. 목이 마르면 이미 탈수라는 말도 고령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자연스러운 신호이니 그때 마시면 됩니다. 소변색이 진하면 무조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약물이나 음식에 의해서도 소변색이 변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의 수분 섭취 습관을 관찰해 주세요. 너무 많이 마시거나 억지로 마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야간 빈뇨로 고생하신다면 저녁 수분 섭취를 줄여드리고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명을 준비해 드리세요. 수분 섭취량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물병이나 컵을 선물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지러움이나 부종 증상을 호소하시면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물 중독은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올바른 수분 섭취는 건강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김씨 할머니처럼 물 중독으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올바른 수분 섭취법을 익히신 후에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박씨 할머니도 지금은 적정량의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해야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올바른 수분 섭취법을 익히신다면 분명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 물 8잔의 강박에서 벗어나시고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으시면 수분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분 섭취는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출처 대한신장학회 2277-1141 대한응급의학회 3676-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 2000질병관리청 43-719 7000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천수분영양상담센터 1577-88